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래 오니까 여러분들하고 훨씬 가까워져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이제 햇볕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제는 천연 치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망원경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골짜기를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제 천연치료의 중요한 8가지 원리를 3가지로 구분하면 가장 자연적인 요소 3가지가 물, 공기, 햇볕, 환경이고요.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그 8가지 중에서 우리 생활에 관련된 3가지가 있어요. 운동, 음식, 휴식, 잠자는 거,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 나머지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 8가지를 환경, 생활, 마음으로 나누는데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약 90% 이상이 마음에서 옵니다. 환경도 좋아야 되고 생활 습관도 좋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환경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문제는 개인이 고쳐가야 돼요. 근데 이제 생활 습관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고쳐갈 수는 있는데 잘 안 될 때 아주 기쁜 소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그리고 마음 문제는 진짜로 중요한데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마음 문제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겠는데 오늘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환경 문제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공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햇볕에 대해서인데 오늘은 햇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천연치료는 어떤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덩달아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연치료에 대해서 주제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가면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일생 동안 영향을 미쳐요. 자, 햇볕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햇볕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는 햇볕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래서 햇볕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열, 에너지의 98%가 햇볕에 의존합니다. 2%는 지진이나 화산열에 이렇게 속하는 거예요. 여기 남미에 안데스 산지가 있어요. 여기 북미의 럭키 산맥처럼 또 아시아 지역의 히말라야 산맥처럼 그 안데스 산지에 깊은 동굴이 있는데 탐험대원들이 그 동굴을 탐험을 하다가 평생 동안 햇볕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살고 있는 미물들을 3가지를 발견했어요. 복 없는 뱀, 나방, 또 개구리. 얘네들은 깊은 동굴 속에서 햇볕을 안 보고 사는데 탐험을 계속하는 중에 얘들도 햇볕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동굴 안에는 구아노라는 이름을 가진 박쥐가 사는데 이 박쥐는 동굴 밖을 나가가지고 햇볕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음식을 먹고 들어와서 똥을 누면은 그 박쥐 똥의 약 60 내지 70%가 질소 성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독 없는 뱀이나 나방이나 개구리가 그 박쥐 똥을 먹고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는 햇볕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혹시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혼돈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실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이 빛은 넷째 날 빛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의 첫째 날부터 24시간 주기가 있었어요. 24시간 주기는 햇볕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햇볕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병을 고치는데 가장 좋은 약이 뭘까? 이런 병은 간계통 질병을 고치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 이렇게 말하면은 서슴없이 햇볕이라고 하면 대부분 답이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제가 질문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든지 제가 혹시 질문을 하면요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햇볕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울증 치료에 제일 좋은 약이 뭘까요? 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사실이요 요즘 우리나라가 자살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또 유명 배우, 유명 인사들, 또 유명 정치가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느 나라가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일본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섬나라라 이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아요. 일조량이 적어요. 근데 우울증은 햇볕하고 관계가 있어요. 햇볕하고.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 여러분 혹시 일주일, 2주일 장마철 해가 안 나다가 그 다음 해가 뜨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아, 상쾌하고 좋죠? 근데 사실은 기분만 좋은 게 아니고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요. 이 호르몬은 뭐냐면요. 호르몬은 화학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호르몬, 밖에서 만들어지면 화학 물질 그래요. 이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줘요. 우울증 치료에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자,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약이 뭘까요? 예, 몰라도 무조건 햇빛이라고 만든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고혈압은 피가 걸쭉하고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햇볕을 받으면 콜레스테롤 비타민 D로 바뀌고 피가 맑아져요. 햇볕을 보이면 따뜻해지니까 피가 돌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1950년대 영국 런던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신생아실에 어느 간호사가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를 들어오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를 절대 밖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간호사는 밖에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신생아가 황달 증상이 있는 아이를 돌보는데 이 간호사가 너무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꺼내가지고 기저귀를 채우고 안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햇볕 아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의사 선생님 회진 시간에 맞춰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끌고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인큐베이터 문을 닫았어요. 밖에 안 나갔습니다.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회진 시간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노란 물감 칠해놨어. 억도전기 밟아놨어. 이 아이가 기저귀 채우는 부분만 노랗고 다 하얘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황달 치료에 가장 좋은 약이 뭘까요? 예, 여러분은 A+ 학생입니다. 그러면 왜 햇볕이 황달 치료에 도움을 줄까요? 이거는 이제 대답을 못 하시겠네요. 그럼 제가 해야죠. 원래 황달은 간이 기능이 좋으면 황달이 안 생겨요.
간이 기능이 안 좋으면 피 속에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혈색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거 안 하고 피 속에 빌리루빈이 많아지면 황달이 되는 거예요. 황달이 오래가면 흑달이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햇볕을 쬐면 햇볕이 빌리루빈을 분산시켜요. 와해시켜요. 그러니까 황달 치료에 제일 좋은 약은 햇볕이에요. 그래서 간호사가 의사가 이제 들통이 났잖아요. 간호사가 제가 안 그랬어요. 햇볕이 그랬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 야단 맞은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영국에서는 황달 치료는 햇볕 치료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미국으로 건너갔고 지금은 온 나라가 전 세계가 황달 치료는 햇볕으로 치료해요. 그리고 햇볕 못하면 등이라도 켜놔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 그 둘째 아들의 딸이 1월 6일 날 태어났는데 이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딱 깔아앉은 목소리로 그 우리 손자딸이 예은인데 예은이가 얼굴이 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대학에서 은퇴하기 바로 전이에요. 근데 제 연구실이 지금 현재 삼육대학교 신학관 건물인데 북쪽에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햇볕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낮 시간 동안에 이 등은 지금 적외선밖에 없거든요. 자외선이 들어간 등이 있어요. 풀 스펙트럼 라이트라고 그래요. 그거를 켜놔요. 그러면 방 안에 햇볕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환자 치료에도 그 등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햇볕이 잘 들어온 창에 밖에 비닐을 치고 테이프를 붙이고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고 햇볕이 잘 쬐일 때 창문을 열고 비닐을 통과한 햇볕을 쬐어주라. 이렇게 해서 얼마 안 가서 우리 손녀딸이 황달에서 벗어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유리창으로 들어온 햇볕을 사용하지 유리창을 열고 그렇게 비닐을 통과한 햇볕을 쬐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를 차단시켜? 예! 와, A+ 학생이 있어요. 얼마쯤 차단시키는 걸로 기억하세요? 네네. 유리나 창유리나 차유리는 자외선을 99% 굴절시켜요. 차단보다는 굴절.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적외선은 다 들어와요. 자외선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창을 통과해서 햇볕을 아무리 많이 쬐어도 적외선의 효과는 있지만 자외선의 효과는 없어요. 이게 근데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존 오트 박사가 발견했는데 이 3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함께 모아놓으면 꽃이 쫙 피는 사진이죠. 슬로우 모션 사진 작가였는데 어떤 제기를 했냐면요. 한 번은 사과 씨를 심어가지고 싹이 터서 나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사과 열매를 맺어서 파란 열매가 빨간 열매가 되는 것까지 사진을 잡았는데 몇 년쯤 걸렸을 것 같아요. 최소한. 사과나무 싹 심어서 자라서 꽃 피고 사과 열리려면 최소 몇 년이 걸려요? 3, 4년 걸리죠. 3, 4년이나 4, 5년 걸려요. 근데 어디까지는 성공을 했느냐면 유리 온상 안에서 했는데 사과가 자라서 파랗게까지 했는데 빨갛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다른 학자들이 5년, 10년, 20년 걸려서 연구한 것을 단순간에 지금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기간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포기하고. 이제는 유리 온상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다가.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는데 창유리는 자외선을 99%를 굴절시키지만 비닐하우스, 비닐은 95%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제가 계속 드리겠는데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햇볕입니다.
이 햇볕의 아름다운 광경, 이게 햇볕입니다. 일광욕, 이 짐승들도, 이 고양이도 일광욕을 즐깁니다. 고양이 위에 다람쥐가 있네요. 근데 왜 안 잡아먹었을까요?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일광욕하는 해수욕장에 고양이가 지금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올라갔을까요? 고양이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쬐이고 있는데, 이게 보십시오.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햇볕에 개들이 쭉 넣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거북이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거북이 등 위에 새끼 거북이들 쭉 있죠. 말들도 일광욕을 합니다. 곰도 일광욕을 하고요. 물범도 일광욕을 하고요. 물개도 일광욕을 해요. 사람 옆에서. 바다사자도 일광욕을 합니다. 바다사자 떼들이 햇볕 아래서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어요. 이 올빼미도 일광욕을 하고요. 여기 달팽이도 일광욕을 합니다. 여기 보면 판도곰, 이건 사람이 갖다 놨네요. 일광욕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불가사리도 일광욕을 하고요. 이게 빨래가 늘어졌는데 쥐들이 빨래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병아리들도 햇볕 있는 데로 모여옵니다. 일광욕하고요. 여기 아이도 그러고 또 강아지도 그러고 원숭이도 일광욕하고, 그래서 덩달아 헬리콥터도 일광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광욕을 참 즐깁니다. 그런데 누구나 좋아하는 햇볕, 왜 그럴까요? 어떤 유익을 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햇볕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제가 환경오염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가깝죠? 환경오염 하면 수질오염, 공기오염, 빛오염이 있는데, 수질오염과 공기오염은 일반화되어 있는데 빛오염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대로는 수질오염, 공기오염보다 더 무서운 게 빛오염이에요. 빛오염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무조건 햇볕을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회사의 회장과 전무가 제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햇볕에 관한 책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책을 써줬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기 바로 전에 스카이라이프 TV 방송을 통해서 채널 552번 미 TV 통해서 하루에 40분씩 1년 동안을 TV 강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 6개월 동안 뭐에 대해서 했냐면 빛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6개월 동안 하루에 40분씩 TV 강연을 한 내용을 지금 1시간에 다 압축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많이 바쁩니다. 자료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햇볕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요, 빛 오염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마을에 외등이 없을 때는 마을 앞에 밭에 콩이 잘 됐어요. 외등을 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콩이 연기이 안 들어요. 식물도 저녁에는 잠을 자요. 그래서 요즘 우리 마을에는 저녁이면 마을 앞에 밭 있는 사람들은 외등을 다 꺼요. 죄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빛 오염은 되게 어떤 게 있느냐면은 하나는 햇볕 기피 현상. 요즘 병이 계속 많아지는 것은 햇볕을 안 쬐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골다공증. 서울과 같이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에 골다공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스모그 현상으로 자외선이 많이 차단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음식 속에 칼슘이 충분하지만 비타민 D가 없으면 음식에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칼슘 흡수 이동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칼슘이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속에 음식으로 섭취가 안 되니까 우리 몸속에 칼슘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뼈잖아요. 뼈 속에서 칼슘을 뽑아다 쓰니까 뼈가 텅텅 비는 거예요. 이게 골다공증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파 문제. 이것도 빛 오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또 TV, 또 가전제품들 수북하잖아요. 또 이렇게 도시 가면은 전철, 또 뭐 이게
전자파 나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자파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녁에 늦게까지 불 환하게 켜놓고 잠 안 자요. 제가 서울 동부 지역에 6개 대학 1학년 학생 100명씩에서 6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근데 평균 잠자는 시간이 새벽 1시. 일반 어른들은 잠자는 시간이 평균 12시. 여러분, 저녁에 밤에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잠을 안 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밤 12시 이전에 자는 잠이 12시 이후에 자는 잠에 2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해만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저녁 시간대 우리 장기들이 활발하게 하도록 해서 콜티솔이 나와요. 콜티솔 호르몬이. 콩팥 위에 부신피질에서. 근데 빛을 환하게 켜놓고 잠을 안 자면 콜티솔 호르몬이 안 나와요. 우리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조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와 같은 공부들을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자, 태양광선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무지개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무지개색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 전체 햇볕의 33%예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이 햇볕을 연구하다가 이제 무지개색이 빨주, 노초, 파, 남, 보 그렇죠? 빨간색 밖으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엄청난 양의 햇볕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을 편의상 적외선 빨간색 밖으로 60% 햇볕이 들어와요. 인프라레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가 보라색 밖으로 상당량의 햇볕이 확인했어요. 이걸 이제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시광선은 이 색깔이 이제 7가지 색으로 나오는데 일본 학자들은 이 색을 2000가지 이상으로 색으로 개발을 했어요. 색마다 파장이 달라요. 지금 21세기 접어 시작됐잖아요. 21세기 최첨단 천연치료 중에 하나가 색채치료예요. 색채치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색채치료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진단을 할 수 있고 통증도 완화할 수 있고 암도 고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 색채치료에 대한 최초의 석사학위 논문이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근데 지도 교수가 누구냐면 김평환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에서 이 컬러 테라피, 색채 치료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 정말 썼어요. 한 학생이. 제가 지도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컬러 테라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꼈는데 제가 빨리 안 죽고 천연치료 계속하면 아마도 제가 천연치료의 컬러 테라피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 컬러 테라피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음식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음식 색깔이 다른 음식마다 화장이 달라요. 그래서 색채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햇볕을 받으면 7가지 색이 나오지만 거기 일본 학자들이 2000가지 이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햇볕을 쬐면. 우리가 굳이 컬러 테라피를 따로 안 해도 햇볕만 쬐면 색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 햇볕의 자외선은 살균 작용이 있고 화학 작용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약으로도 죽지 않는 결핵균이 확인됐는데 이 결핵균이 햇볕으로는 죽어요. 햇볕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그 순간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는 것도 자외선의 영향이에요. 또 이제 햇볕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요, 사람 키에 3배 깊이 들어있는 물속의 균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결핵 환자들을, 요양소들을 어디다 짓느냐면 해발 한 2000m, 해발 1000m나 2000m 고지대가 지어요. 우리나라도 저 정선 쪽을 지나면은 햇빛
이 세븐헌드레드 해피랜드라는 간판이 보여요, 영어로. 그건 뭐냐면은 해발 700m, 1000m 지역은 자외선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건강 생활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되도록이면 햇볕 안 쬐이려고 이렇게 긴 창 쓰고 다니고, 또 그냥 마스크 쓰고 색안경 끼고 어떻게 해서라도 햇볕 안 쬐이려고, 제가 볼 때는 병들려고 굉장히 마음먹고 노력하는 거예요. 햇볕을 안 쬐이려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햇볕을 왜 안 쬐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 방송에서 피부암 걸릴까? 암 걸릴까? 제가 오늘 이 오해를 깨뜨리겠습니다. 햇볕은 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햇볕처럼 암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옛날에는 이제 햇볕에 의해서 생기는 암이 흑색 쪽이에요. 피부암. 이제 햇볕에 노출된 부분에서 암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이론이 뒤집혔어요. 제가 직접 관리한 환자 중에 하나가 이 항문 안쪽에 흑색종이 생겼는데 크기가 10cm. 그 항문 안에 햇볕 받은 적 있을까요? 흑색종은 아무데나 안 생겨요. 햇볕 보는 데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햇볕을 받으면 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얼마는 맞고 얼마는 안 맞아요. 왜 그러느냐면요, 아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햇볕을 계속 쬐이면은 암에 걸릴 수 있느냐면은, 이제 잘 들으세요. 고기 먹고, 흰쌀밥 먹고, 흰밀가루 먹고,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 기름진 음식, 식물성 기름이라도 요리할 때 열을 가해가지고 다 기름에 덮어서 기름을 짜가지고 오랜하고 변질된 기름 계속 먹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에 그냥 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이 많아져요. 또 밥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쓰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럼 배가 이렇게 나와요.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속 내장에도 지방이 막 끼어요. 이 지방이 기름이잖아요. 햇볕을 받으면 산화가 돼가지고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과잉 자극을 일으키니까 암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햇볕이 암을 일으킵니까? 우리 몸에 지방이 암을 일으킵니까? 그런데 평소에 뉴스타트 생활을 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근육질로 된 사람은 하루 종일 햇볕을 쬐어도 암을 일으킵니다. 그럼 결국은 암을 일으키는 것은 햇볕이 원인이 아니고 우리 몸의 기름덩어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타트 생활을 하시고 이런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시면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피가 깨끗해지고 지방은 줄어들고 근육은 튼튼해지면 햇볕을 마음껏 즐겨도 암 걸리는 게 아니라 햇볕은 암을 치료하는 1등 공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 암에 걸리면은 그 활성산소 때문에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을 먹어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영양소들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 셀레늄, 이런 거를 엔티옥시단트, 항산화제라고 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비타민 C를 알약으로 많이 먹어요. 우리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비타민 이제 주사를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싱싱한 야채나 색깔별로 다양하게 야채를 또 과일을 넉넉하게 먹으면 여기 비타민 C가 잔뜩 들었어요. 비타민 A도 들고 또 비타민 E는 통곡류에 많이 들었어요. 셀레늄 같은 것도. 근데 우리 저기 병원의 암 환자들이 셀레나제라고 하는 약을 먹어요. 이게 셀레늄에서 뽑은 거예요. 다 음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충분하게 영양을 딱 공급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암을 이기게 되는데, 이 비타민 C나 E나 또 A나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계속 만들어져요. 이 신진대사 과정에서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억제를 해줘요. 근데 활성산소를 억제를 안 하고 많아지게 되면 이게 과잉 자극. 말하자면 활성산소란 뭐냐면 산소가 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달아나는 활성산소 같아요. 짝 잃은 짝을 찾기 위해서 만나면 공격을 해요. 과잉 자극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영향력 있는 게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셀레늄인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까 햇볕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서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세로토닌. 근데 저녁에 불을 깜깜하게 끄고 자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은 뭐냐면은 이 암흑 호르몬이라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그 저녁에는 불을 깜깜하게 끄고 자야 돼요. 혹시 저녁에 간호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 자야 되면 낮을 암실처럼 만들고 자면 괜찮아요. 화한 상태에서 잠자면은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이 멜라토닌은 비타민 C보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뭘까요? 푹 자는 거. 아니, 햇볕이라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답을 가르쳐드렸다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천연치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연치료 공부 매일 안 나와도 딱 한 번만 출석해도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고. 근데 매일 나오면 얼마나 전문가가 될까요? 전문가가 되죠. 한 번만 나와도 천연치료, 어느 내용을 다루어도 천연치료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들리거든요. 오늘 지금 햇볕에 대해서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햇볕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죠? 내일 또 모레 제가 다른 주제들을 말씀드릴 테인데, 주제가 달라질 때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 천연치료는 8가지 뉴스타트 원리가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 중요해요. 근데 8가지를 다 알고 생활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제 기대, 이번 기회 동안에 천연치료 전문가가 되시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들은 앞으로 쓸 게 아니라 금방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그리고 내 일생 동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좀 많이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생활을 살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기억해요. 뭐가 더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한 분들이에요. 낮에 일하고 피곤하시지만 건강을 위해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로만 듣고 실천을 안 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돼야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많아요. 여기 적외선은 열을 이용해요. 햇볕을 받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받아서 따뜻하면은 체온이 올라가면서 맥박이 빨라져요. 백혈구수가 많아져요. 우리 면역력이 증가하면서 어떤 병이든지 이기게 돼요. 제가 체온과 건강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저녁에 1시간 동안 우리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햇볕이 이렇게 빠른 치료를 합니다. 햇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어요. 그리고 이 크루신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의 책 광선치료라고 하는 책에서 햇볕으로 치료되는 그 질병을 부위별로
구분을 했는데 수백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햇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그림에 여긴 일반 전등 아래 햇볕 아래 토끼를 놔뒀는데 똑같은 먹이를 줬는데 햇볕 아래에 있는 토끼의 혈관에는 깨끗해요. 근데 일반 전등 아래에 있는 이 토끼는 동맥경화가 심해요. 여러분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D가 없으면 음식에서 아무리 칼슘이 많아도 흡수도 안 되고 이동도 안 돼요. 그런데 비타민을 음식으로도 얻을 수 있는데 하루분의 비타민 400유니트를 음식에서 얻으려면 우유를 15컵 마셔야 되고 버터를 18수저, 계란을 6개를 먹어야 돼요.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 안 가서 심장병 걸리고 중풍 걸리고 그래요. 동맥경화가 심화돼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평상복으로 옷 입고 얼굴과 손만 노출된 때로 하루에 15분만 햇볕을 쬐면 하루분의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아멘. 너무 좋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면 박수도 치고요. 또 아멘도 하시고요.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칼슘 흡수율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일반 전등 R에서 이거는 풀 스펙트럼 라이트 R에서 40% 차이가 나요. 이 풀 스펙트럼 라이트는 일반 전등, 여기는 이 형광등은 적외선만 있어요. 적외선. 여기다가 자외선을 집어넣은 등이 있어요. 이걸 풀 스펙트럼 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실내에다가 햇볕과 같은 등을 켜놔도 칼슘 흡수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약이 햇볕이라고 했는데 혹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뭐 그러면은요 햇볕을 쬐이든지 아니면은 비타민 햇볕과 같은 등을 실내에다 켜놓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는 콜레스테롤 분자 구조식이고 비타민 D 분자 구조식인데 여기 차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어디만 차이 있느냐면은 여기는 콜레스테롤은 여기가 닫혔는데 여기가 열렸어요. 이 차이만 있어요. 여기만 열린 거.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질 때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니까 우리 음식에서 비타민 D 흡수 이동이 잘 되니까 뼈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쉬운 말로 말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행복해져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게 동맥이거든요. 이 안에 누렇게 끼어 있는 게 콜레스테롤. 이 이제 오래되면 단단해져. 이게 동맥경화라고 해요. 이 동맥경화에서 오는 대표적인 병이 각종 심장병, 각종 뇌와 관련된 질병, 중풍, 뇌출혈, 또 심장마비,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병들이 동맥경화와 관련된 병들이에요. 근데 이 동맥경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어린 시절에 동맥이 이렇게 깨끗한데 나이가 이제 20살, 30살, 40살, 50살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게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평소에 이렇게 뉴스타트 생활을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면 혈관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어요. 이렇게 유지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지금부터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잖아요. 채식 식사를 하고 햇볕을 잘 쬐이고 운동을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 이렇게 점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풍이라고 하는 병, 심장병들은 꼭 아는 병들이거든요. 시간이 필요하지 반드시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반드시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자, 여기 토끼 알에다가 햇볕 아래에 있는 토끼는 백열등 아래에 있는 토끼보다 유독 화학물질을 10배 내지 20배 빨리 제거합니다.
햇볕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1등 공신입니다. 햇볕을 쬐면.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햇볕에 나가서 운동도 햇볕 받으면서 하고 햇볕을 쬐이는데, 제가 아무도 안 보는 우리 방에서는 옷을 다 벗고 햇볕을 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 보는 데서는 꼭 노출될 때만 노출을 시키고 햇볕을 쏘이는데, 이게 해수욕장에 가면은요, 서양에서 온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요, 옷을 다 벗고 일광욕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경할 만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이미 드렸죠. 햇볕 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햇볕을 쬐이는 시간이 5분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층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지하 주차장에다가 자동차를 세워요. 출근했어요. 자동차 창유리로 햇볕이 들어오지만 자외선을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사무실 옆에 주차를 시키고 이제 나왔어요. 사무실까지 1분 걸렸어요. 이제 햇볕 1분 쪼인 거예요. 점심 먹으러 나올 때 1분, 밥 먹고 들어와서 1분, 퇴근할 때 1분, 햇볕 5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질병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햇볕을 안 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걱정이 된 것은 이런 걱정이 됩니다. 동해시의 사람들이 이번 강의를 듣고 햇볕을 즐겨 쬐이면 성인병이 다 없어질 것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동해시가 장수촌이 돼요. 우리나라 장수촌.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면 거기 상응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는데 이 오신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가셔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박수가 나오면 좋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노란 색깔이 우리 근육세포 엔도존에서 생성된 활성산소들이에요. 근데 활성산소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당량을 유지해야 돼요. 햇볕을 쬐이면 이런 적당량을 유지하도록 해줘요.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90% 이상이 활성산소에 오는데, 활성산소란 뭐냐면은 이 산소가 전자가 2개씩 달고 다니는데 전자 하나가 달아나면 활성산소가 돼요. 근데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메가당이 포도당으로 돼서 포도당이 ATP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게 에너지예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항산화제를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싱싱한 야채가 꼭 필요하고 싱싱한 과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햇볕을 쬐이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게 항산화제로 뛰어난 것인데 이보다 더 비타민 C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제가 햇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약이 아까 세로토닌, 햇볕에 의해서 그러고요. 이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폐결핵 환자가 300명이 넘어요. 미국에서도 어떤 약으로도 죽지 않는 결핵균이 발견됐는데 이런 균을 가리켜서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요. 근데 이런 균들이 햇볕으로는 죽어요. 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연치료가 해답입니다. 의학적인 치료 가지고는 이 질병을 다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햇볕은 공기를 정화시키는 1등 공신입니다. 이 대기 오염의 2가지 주범이 뭐냐면은 난방배기가스, 자동차 매연입니다. 다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품하면서도 공기를 더럽히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공기를, 사람이 더럽혀놓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비가 내리고 번개,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불이 비치직할 때 대량으로 공기가 정화가 됩니다. 또 햇볕이 공기를 통과하면서 음이온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음이온은 산소이온이라고 하고 양이온은 탄산가스 이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비율이,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율이 1.5대 1 하면은 최적의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음이온은 환원, 중화, 정화, 회복 같은 작용을 하고요. 양이온은 독성, 오염, 산화, 부패, 악취. 요즘 담배를 안 피워도 가정주부들이 폐암에 많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햇볕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주방에서 요즘 집을 너무 잘 짓잖아요. 이중창에다가 에어컨, 그다음에 화장실도 집 안에 들어오고 주방도 집 안에 들어오고 공기 교환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산소 부족 현상. 또 여기다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담배를 안 피워도 여성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 특별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관리 안 하면 틀림없이 폐암에 희생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LPG 가스를 안 쓰고 뭐 인덱스라든지 하이라이트를 많이 바꿔서 쓰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네, 저희들도 오래전에 LPG 대신 하이라이트로 바꿨었어요. 주방에서. 공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폭포 주변 목조주택은 공기가 1.5대 1,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율이 정상인데 콘크리트 건물, 공장지대, 혼잡도로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집을 지으면은 시멘트로 짓잖아요. 공기가 나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콘크리트 집에서 나오면 우리가 다 갈 데가 없어요. 나무나 황토집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옥천의 집은요, 흙벽돌 집인데 안 부셨어요. 일부러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건축 자재가 흙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흙이나 나무. 그래도 여러분, 콘크리트 건물에서 나오라는 말은 제가 못하니까 차선책으로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라도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듣고 가셔도 여기 오신 보람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숯 있죠, 숯. 숯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여러 군데 놔두는 거예요. 벽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숯에서는 음이온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숯에서 음이온이 다 나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4천만 년이 걸려요. 우리가 몇 년 정도 살죠? 한 번 숯 데코레이션 해놓으면 자자손손손손손 쓰는 거예요. 100년씩만 따져도. 그렇게 숯이 중요해요. 원하시면 숯으로 베개도 만들어 쓰시고요. 숯으로 요도 만들어 쓰셔도 되고요. 숯 안대를 해서 쓰셔도 되고요. 숯 제품을 쓰면 쓸수록 독소도 제거하고 공기도 정화시키고, 또 배가 아플 때 숯가루를 먹으면 통증을 1분 이내에 딱 중단시켜요. 충치가 있어서 이가 아래도 숯가루를 먹으면 1분도 안 돼서 통증이 딱 멎어요. 오늘 숯가루 얘기는 하면 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주 추운 겨울을 빼놓고는요, 겨울에도 공기 교환을 꼭 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그리고 최소한 뭐 5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항상 창문을 열고 하세요. 근데 그것도 바깥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서야 말이지, 바깥 공기가 오염된 지역에서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탄산가스 이온, 양이온 가운데 암이 많이 생겨요. 실험을 해보면. 음이온 상태에서는 쥐가 암이 안 생겨요. 동물 실험으로 이제 확정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면은 이런 유익을 얻거든요. 건강이 다 좋아져요. 맥박도 줄어들고, 호흡도 좋아지고, 혈중
유산도 줄어들고 산소 공급도 잘 되고 근력도 좋아지고 혈압도 내려오고 혈당도 감소되고 스트레스도 잘 이기고 운동을 하면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해서 얻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일광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운동을 통해서 얻는 똑같은 건강 효과를 일광욕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즐겁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여기는 컴퓨터 앞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면 적혈구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피가 나빠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물 실험에 의하면요, 일반 형광등 아래서 쥐는 7달 반 살아요. 햇볕 아래서는 16달을 살아요. 2배 이상. 풀 스펙트럼 라이트 아래서도 15.6개월 살아요. 그런데 수명만이 아니고 성격도 달라져요. 자, 여기 보십시오. 형광등 아래서는 7달 반 사는데 쥐의 한 달은 사람의 10년으로 계산하면 돼요. 근데 햇볕 아래서는 16개월, 풀 스펙트럼 라이트라서 15개월. 그런데 형광등 아래서는 성격이 아주 과민, 까다롭고 신경질 잘 부리고 화 잘 내고 실험용 쥐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요. 스트레스도 잘 이기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이 성격이 좀 이상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은 햇볕을 쬐면 성격이 완화돼요. 햇볕 아래에 있는 쥐는 온순하고 우호적이고 새끼를 잘 돌보고 스트레스도 잘 극복하고. 그래서 빛의 종류에 따라 어떤 빛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아주 참 난폭하게 만들지만 어떤 빛은 정말 사람을 유순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마쳐갈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물리적인 햇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해하셨죠? 그럴지라도 지금까지 고기 계속 잡수시고 흰쌀밥 먹고 흰밀가루 먹고 그래서 내 몸이 지방이 많은 분들은 아무리 햇볕이 좋아도 햇볕 갑자기 많이 쪼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 2달, 석 달 정도 지나면서 식사도 채식 식사를 바꾸시고 운동도 하고 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질이 되면 하루 종일 햇볕을 쬐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저 농사꾼입니다. 한 4,000평 이상 농사를 지는데 인부 하나도 안 들이고 짓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에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사위는 우리 아들은 대학 교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로 알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가서 일을 하면 일복을 입고 일하면은 완전 노가대처럼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 교수는 아니야. 일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 노인네들이 저 대학의 미화부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교수라고 한 것 같다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거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남자 노인이 있는데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중풍에 걸렸어요. 그리고 방 안에 이제 방짝 짊어지고 사는 신세가 됐는데 아프고 난 뒤로 부인이 얼마나 구박을 했더니 몸이 앞에서 누워있으니까 돈도 못 벌어오니 그래서 이분이 빨리 생명을 끊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독심을 품고 어떻게 했냐면 방 안에서 한쪽은 못 쓰니까 어깨를 짚고 기어다니는데 이게 다 까져서 피가 나도 계속 운동을 한 거예요. 방 안에서. 그래서 결국 걸을 수 있게 되고 햇볕을 받으면서 걷고 지금 우리 마을에 그 아저씨처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그 아저씨는 다리가 약간 전리하지만 자기는 이제 도시에서 안 산대요.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요. 병을 이긴 거예요. 그분이 바로 뉴스타트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을에서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한 두 아저씨가 있어요. 두 할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아저씨고 하나는 저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 그래요. 교수님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돈 나오는 건 하나도 안 하네요. 그렇게 재미나게 이제 웃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물리적인 햇볕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땅이 밖에서 길에서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햇볕의 유익을 제 몸으로 실험한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옷 안 입고 우통 벗고 일을 해요. 암에 걸리나 안 걸리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실험을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만일 햇볕에 암을 일으켰다면 저는 벌써 암 환자가 됐을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물론 이제 햇볕을 쬐더라도 얼굴은, 여성분들은 시커매지면 안 되니까 얼굴은 가리시고 다른 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남자들이 제대로 여자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가무잡잡한 여자를 택할 거예요. 그래야 이 피부 면역력도 강해지고 모든 것이 건강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물리적인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가 들으셨죠?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물리적인 빛을 만드신 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비치는 빛, 나사렛 예수예요. 이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보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리적인 햇볕도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이 빛을 만드신 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문제 다 해결될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물리적인 햇볕도 추천하지만 이 빛을 만드신 분을 우리 마음에 영원한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병든 몸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잠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목숨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암도 걸리지 않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폐렴도 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축복의 하루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마을 주민들 이 건강 세미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건강의 축복들, 햇볕을 잘 이용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을 되찾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의 천사로 잘 지켜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주님 품 안에 단잠 주무시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치료의 광선